늦은 밤 택시가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 위로 깨진 바위가 여러 개 보입니다. 택시가 바위를 밟으며 멈춰서는 순간 갑자기 섬광이 번쩍이더니 바위 더미가 택시를 덮칩니다. 바위를 밟을 때 택시기사와 승객의 몸은 순간적으로 튀어올랐고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또다시 바위 더미가 택시 안쪽까지 치고 들어온 겁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택시가 깔렸지만 기사와 승객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벼랑인줄 날벼락인줄하고 손님 보고 이제 무조건 튀자 나가자. 그냥 손님 빨리 튀어나가시오. 나는 이제 나대로 튀어나가고 50m만 빨리 갔으면 우리는 다 죽었지. 산사태는 어젯밤 11시 55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야산에는 높이 20m, 길이 60m 규모로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제 키보다 높은 수십 개의 바위가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려주듯이 차량 파편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고 여전히 바위가 쏟아져 내릴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은 한밤중 긴급 대피했습니다. 마을 30여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고 통신장애도 빚어졌습니다. 다 정전돼 버린 게 화장실도 못 가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한 2시간 있다 들어갔는가. 장마가 시작되고 지난 열흘 남짓 정읍에는 330mm의 비가 내렸는데 지반이 약해지면서 돌더미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7월 4일 날부터 호우특보가 발령돼 있어가지고 그 비가 계속 더 누적되다 보니까는 이런 대형 피해가 있었지 않냐. 소방당국은 주말까지 최대 15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붕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흙과 암석 덩어리가 2차로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북 안동시 예안면의 지방도로에 300톤가량의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전날 안동에는 86mm의 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지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휴일 아침이라 통행량이 적어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이 높아 복구는 이틀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국도 21호선에도 10톤가량의 돌과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굴착기가 투입됐지만 절개지 위에 있는 더 큰 돌들이 떨어질 위험이 커 복구는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석으로 인한 인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원주시 가막산에 오르던 50대 남성의 머리 위로 갑자기 지름 40cm가량의 돌이 떨어졌습니다. 돌에 맞은 남성은 10m 산 아래로 떨어진 뒤 헬기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산사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북 영주는 사실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가 낮다고 분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사태는 이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 곳, 그래서 대비가 안 돼 있는 곳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장맛비가 누적되면서 산사태 위험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영주의 산사태 위험지도입니다. 사고 지역 주변은 대부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음을 뜻하는 4등급 하늘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곳인데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택 뒤쪽은 2019년까지 숲이 있는 이마였지만 2020년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예측이 어려워진 데다 산지 개발까지 더해질 경우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한 산사태 취약지역입니다. 경사가 급한 계단을 오르자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간판이 나타납니다. 산사면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석축을 싸서 사면을 안정화시켰고요. 수목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를 심어서 산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이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은 약 2만 8천 곳입니다. 하지만 취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언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산사태의 90% 이상은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로운 경사면에 들어선 주택들은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이랑 저 사이가 좀 이렇게 지금 가까워요. 걱정이죠. 심지어 산사태가 발생했는데도 2년째 복구 작업이 안 돼 여전히 방수포만 덮어둔 곳도 있습니다. 올해는 또 비도 많이 잡혀 있고 그렇다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빨리 좀.
문제는 올여름 집중호우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있고 가을 전까진 태풍의 영향도 예상됩니다. 우선 산지와 접한 주택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선 위험 지역을 찾아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험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조사에서 위험성이 판단이 된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아울러 산지 개발을 최소화하고 개발할 경우 충분한 산사태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